안녕하세요. 송산 땅 부자 보정부동산입니다. 주택부지 매입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에는 토지의 인허가 조건을 다뤘다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토지 매입비 및 건축 비용 외의 비용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만나서 결정을 내리기 전 토지 매입부터 건축하기까지 전반적인 비용 검토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텐데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땅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평에서 150평 이내의 땅을 1억 이하로 토지 매입비로 잡고 30평대 주택을 짓는다는 가정에 건축비를 약 1억 5천 정도로 잡아서 총 비용 2억 5천, 즉 2억 중반대 정도를 총 예산으로 잡으시는 경우입니다. 우선 1억 이하로의 100평대에서 150평대 이내의 땅을 찾는 데서부터 발품을 많이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도시 지역, 농촌 지역에서는 원형지 땅이 소규모의 면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분할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하 200평을 훌쩍 넘어가고요. 더구나 인허가 조건까지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땅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땅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토목 건축 인허가 절차부터 토목공사, 건축준공까지 일련의 과정을 본인이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겠죠. 그런 대안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적정 규모로 분할이 되어 있거나 원하는 평수만큼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허가 및 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결 간소화된 절차로 편하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매입부터 건축 준공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토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예상하는 총 예산을 2억 중반 정도로 잡았었는데요. 그 비용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이 몇 가지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건축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생각지 못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나 취득세 및 수수료, 건축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 항목들의 성격을 나눠보자면요. 우선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비용의 항목이 있고요. 땅이 가진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동적인 비용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의 항목에는요, 농지 전용 부담금, 토목 건축 인허가비, 측량비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적인 비용에는 토목공사비나 정화조, 전기 수도 통신시설 인입비, 건축물 취득세 정도를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우리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사람이 대체 농지 조림이나 농지 보존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 공사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산지라면 산지 전용 부담금이 되겠죠. 부담금 산정은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총 면적을 곱한 값의 30%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토목과 건축에 대한 인허가비입니다. 인허가비는 인허가를 받는 데 대한 기본 비용과 설계사무소의 용역비 등이 합쳐진 것으로 허가는 면허가 있는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부분입니다. 토목 인허가비는 집을 짓기 위한 최적의 땅을 만들기 위한 토목 설계 및 인허가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지역이나 개발 사무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가격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건축 인허가와 동시에 접수합니다. 이 비용 또한 지역 및 건축 설계사무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요, 설계비, 인허가비, 감리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설계사무소마다 작업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에 어떤 비용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혹시 별도 비용 등이 추가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측량입니다. 측량은 한국국도정보공사에 신청하면 비용 납부 후에 약 2주 뒤에 측량이 가능하고요. 측량 종류나 면적, 지목 등에 따라서 비용은 상이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의 땅 경계에 걸쳐져 있다면 참 난감한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경계 측량을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에 매입할 때는 분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의 비용은 땅이 가진 지형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토목공사의 종류에는 성토, 절토, 도강토, 배수로, 지림로 포장 등의 작업이 포함이 되고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달라서 필요한 수술 종류가 다르고 그에 따라 견적 비용도 달라지듯이 땅도 역시 필요로 하는 작업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공사 방식이나 자재 선택에 따라서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평당 금액을 정해놓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서 전체적인 공사 비용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몇 군데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견적을 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 비용으로는 전기, 수도, 통신 설치 비용과 정화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는 토목 비용이나 건축 비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수도의 경우라면은 상수도가 인입되지 못하는 곳이나 지하수를 별도로 사용하고자 하면은 지하수를 파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 시 상수도 유무 및 위치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 항목별로 세율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보자면 총 건축 공사비의 3.1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토지 매입부터 건축을 하기까지 비용 항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용 지출로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숙지하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 간다면 좀 더 즐겁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을 짓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내가 땅을 사서 허가와 건축을 진행해 가는 것과 분양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렸었는데요. 토지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땅이나 혹은 허가까지 난 부지를 매입하시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절약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택부지 매입 후 건축비의 비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동영상이 건축계획이 있으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